안녕하세요. 짠짜랑의 김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치매 요양보호 기술,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개념 위주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또 결국 이해가 암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세 번째 치매 요양보호 기술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하셨던 요 마인드맵 기억나세요? 우리가 치매가 네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 첫 번째가 일상생활 지원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일상생활 지원을 원투,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개념 위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에 두 번째에 마인드맵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이번은 문제행동 대처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도 문제행동이 8가지가 있어서 제가 3, 4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예고죠. 다음에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인지적 훈련 이렇게 이어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살펴보셔야 될 것은 문제행동의 대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우리가 치매의 증상이 크게 두 개. 하나는 인지장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행동. 다른 말로 정신행동 증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행동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 거냐, 요거부터 살펴보죠. 개념 정리는 항상 단어풀이부터.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일이에요. 이렇게. 그죠? 치매 어르신의 문제행동은 치매를 가지신 분들이 보이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일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여서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을 합치면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일을 동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행동을 갖다가 또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치매로 인한 행동 이렇게 돼 있어요. 치매로 인한 행동. 치매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해결하기 어렵고 좀 난처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이게 행동에서만 끝나지 않고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가요. 그 치매로 인한 어떤 심리가 나타내는 모양들이 있어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이라 함은 정리하죠.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이라 함은 치매라는 질환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행동이나 동작을 표현해요. 내지는 치매라는 병 때문에 뭔가 심리, 몸 안에 어떤 생각의 심리, 마음의 불편함의 뭔가가 이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줘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정신행동 증상의 첫 번째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은 반복,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본다든지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도 분명히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이자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정확한 건 어르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죠? 봐야지만, 살펴봐야지만 알겠지만 본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주변의 상황을 인식할 수 없어서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의 포인트는 인식이죠, 인식. 인식이 뭔데요?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그쵸? 이런 오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건 이런 거야. 근데 치매가 진행이 되시면, 그래서 치매가 진행이 되시면 눈으로 보아도 보고 있는 사물의 정체를 몰라요. 그 다음에 귀로 들어도 그 소리의 정체를 몰라요. 그럼 여기에 하죠. 내가 정체를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무섭거든요. 안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안전한 상태인 건지를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질문 중에 이런 거죠. 이렇게 가족이 같이 앉아있는데, 식탁에 앉아있는데, 치매 가지신 대상자가 딸한테 묻는 거예요. 그죠? 누구세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계신 분이 엄마 딸이에요. 이래요. 조금 또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를 나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예, 우리도 뭔가 내가 물어봤는데 듣고 이해가 확실히 안 돼요. 그럼 또 묻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 있어요. 관심. 뭔가가 나한테 좀, 날 좀 봐주세요. 이런, 그쵸? 어떤 관심을 갖기 위한 행동.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이유들이, 그쵸? 이런 문제들이 똑같은 질문이나 행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상생활 지원에서도 보셨겠지만, 항상 두 가지로 갑니다. 첫 번째는 기본 원칙. 그쵸? 두 번째는 돕는 방법. 기본 원칙은 항상 이론이에요. 네, 내가 치매원 씨를 돌볼 때 반복적인 질문에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원칙들을 내가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돕는 방법은 실제 이런 행동을 하실 때 내가 행동으로 바로 나가서 도와줘야 될 것들. 네, 그래서 얘는 좀 이론이고 돕는 방법은 실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반복적인 질문에 행동을 하실 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대상자의 주의를, 네, 어떻게 할까요? 네, 환기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주의를 환기합니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관심을 돌려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창문을 열고 바깥 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안에 바람이 나가게 하고 지금 이 공간에서 뭔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것은 관심, 주의 집중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보고 있는 부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겠죠. 네, 주의 환기시키는 방법. 이 주의를 환기하는 방법은 사실 모든 문제 행동에 공통적으로 다 쓰이는 방법들이에요. 네. 자, 그 정확한 내용들은 돕는 방법에서 봅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반복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놔두어도 됩니다. 네. 어르신을 하는 행동이 뭔가가 어르신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두셔도 좋다는 거예요. 네, 뭐 짐을 계속 싸요 어르신이, 그죠? 이제 뭐 쇼핑백 같은 가방 안에 뭘 자꾸 담아요. 그것이 어르신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한 물건을 담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답해주는 것보다 어떻게 할까요? 다독거리거나 안심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일 때, 그렇죠? 네, 뭔가 나한테 나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반복하는데 계속 대답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어르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까 살펴보셨던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시면 다독거리고 안심시켜주고 관심 가져주는 태도를 보여주시고, 자, 반복 행동을 뒤에 말은 뭘까요? 네,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는다. 여기하고 똑같죠? 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뭔가 반복 행동이 고치려고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죠? 사실은 얘가 더 빨라요. 그때의 상황을 임기응변적으로 전환 이렇게 시켜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주의 환기 방법이에요. 네, 아까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라고 했으니까 관심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관심을 바꿔주는 첫 번째 방법.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라. 어떻게 소음을 낼까요? 네, 교재에서 하셨죠? 손뼉을 쳐라. 손뼉을 딱 치면 그 소리에 딱 집중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손뼉의 소리는 3초의 효과만 납니다. 이렇게. 딱 소리 났고 딱 듣고 그 일 쳐다봤는데 뭔가 제한하지 않으면 그럼 또 다른 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뼉을 딱 치고 이어지는 거죠.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무엇을 드릴까요? 네,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먹을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세상에, 그쵸? 그래서 좋아하는 간식, 그러니까 음식 중에 종류 중에 하나가 간식인데 제가 볼 땐 간식은 간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편식. 예, 대상자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좀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 언제 만들어서 해요. 그쵸? 그게 아니라 그 자리 즉시 꺼낼 수 있는 거. 뭐 바나나 하나,
사탕 하나, 뭐 양갱 하나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불러라. 파악하셔야 되겠죠? 내가 돌보는 어르신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 건지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관심 있는 노래를 틀었을 때 내 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제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려요. 요 음식과 간식을 찾는 방법들은요. 예, 요거는 유튜브니까 네, 그건 통과. 예, 궁금하시면 네, 예, 참선한 교육원으로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이 또한 어르신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어떤 과거의 경험이냐? 좋은 과거의 경험. 아, 난 이 소리만 하면 너무 행복해요. 이 이야기를 했다면 난 막 그냥 예,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고향도 약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향이 같으면 이유 없이 친해지는 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예, 유대감? 그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과 고향 이야기, 과거에 좋아하는 경험을 나누는 것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콩 고르기와 나물 다듬기, 빨래기기와 같이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이라 함은 뭐 별거 아니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콩 고르는 거 별거 아니죠. 나물 다듬는 거 할 수 있어요. 빨래기 충분히 심효신 할 수 있습니다. 심효신 딱 봤을 때 뭐 별것도 아닌 걸 나보고 해달라 그래. 약간 이러한 뉘앙스에 큰 어려움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드려야지만 어르신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제공하실 때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이거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나 전달법. 아직 안 배우셨으면 나중에 의사소통에서 나 전달법을 배우시면 돼요. 그러한 요청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뉘앙스의 억양을 그죠? 음성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제공하시는 것이 최고의 주의 환기법입니다. 이 주의 환기법은요. 저는 별표를 쳐드리고 싶어요. 네, 한 3개 정도 진짜. 네, 왜 모든 문제 행동의 대처는 이 4가지만 알고 계셔도 우리는 쉽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행동입니다. 음식 섭취와 관련된 문제 행동이에요. 음식 섭취. 자, 그 음식 섭취와 관련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음식 섭취와 관련해서는 3가지를 얘기해요. 많이 먹는 과식, 안 먹는 거식, 음식이 아닌 걸 먹는 이식 이렇게 3가지가 먹는 거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 행동들인데 첫 번째 과식을 하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내지는 또 배고프다고 해요. 계속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호소하는 이유들은 시간 개념이 상실. 시간 개념 우리가 치매에서 많이 보셨죠. 진압력, 때, 장소, 그 진압력, 그죠? 때, 장소, 사람, 이게 진압력인데 그 안에 시간 개념이라 함은 뭐 1시는 이런 때, 12시는 이런 때, 이런 또는 낮밤 이런 시간을 정확히 인지하는 기능들이 인지에서 상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한 것을 잊었거나 또는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먹는 걸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꾸만 달라고 하는 이유들이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치매가 오시면 진압력뿐만 아니라 기억력 자체도 최근인 단기 기억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던 일들을 자주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난 먹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식이죠. 다를 이자를 써서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먹습니다. 왜일까요? 먹는 건지 음식물인 건지 음식물이 아닌 건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거가 아닌 건 입에 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치매가 진행이 되셔서 인지 능력이 상실이 되시면 그냥 다 입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가 수업 시간에 구강기 태어난 아이들이 아직 인지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입을 통해서 먹는 거, 먹지 않은 거,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뭐 이런 것들을 뇌에다가 정보를 갖다 주는데 치매 환신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치매가 오면 퇴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진짜 다시 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문제 행동일 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음식 섭취와 관련한 문제 행동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해요. 이유는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화를 내거나 대입하지 않는다. 왜?
아니, 좀 전에 드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의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는 거예요. 일단 치매 어르신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인정이에요. 부정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솔직히 치매 아니어도 우리 같은 사람도 누가 내가 1번이 맞아 했는데 아니야 2번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실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셨잖아요.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분의 말한 걸 부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겠다는 얘기예요? 제소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멘트예요. 불편함을 지금 그쵸? 네, 어느 정도 해소시키면서 어르신이 네, 말을 부정하지 않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예, 어르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나보고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아니, 나한테 아까 드셨잖아요. 라는 내 말을 부정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심리적인 거. 예, 그 다음은 네, 돕는 방법에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기적인 식사 거부는 오랫동안 식사를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신혈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네, 왜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인간의 근원은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하시게 되면 진짜 인지 기능이 순식간에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영양소 결핍으로 뇌회전이 안 되고 움직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식사 거부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돕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식사량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식사량. 예, 너무 많이 드세요. 과식을 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할 때 아예 어르신 지금 준비하시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나머지 방법들을 미리 좀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돕는 방법. 식사량의 조정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릇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어떤 걸로요? 작은 걸로요. 그렇죠. 평상시에 드셨던 양의 그릇보다 좀 작은 걸로 바꿔드려서 그 작은 양으로 다 드셨을 때 지금 준비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달라고 하시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전에 조금 먹었으니까 양을 더 드려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릇의 크기 좀 작은 걸로 바꾸세요. 자,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뭘 할까요? 대체 식품을 이용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죠? 하셨는데 그래도 줘. 이렇게 했을 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르신한테 또 밥을 차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체식품, 예,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 종류의 대체식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고요. 자, 치매 어르신이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꼭 도구를 써야지만 밥을 먹는 건 아니에요. 네, 내 손에 진짜 엄청난 도구가 있죠. 손으로 집어 먹는다고 뭔가 잘못된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해 드리면 돼요. 도구를 못 쓰니까 먹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게. 예, 이제 좀 유황보 선생님 바빠지시겠죠? 예, 그냥 밥하고 국하고 반찬 이렇게 놔도 되는데 그 도구를 써서 우리가 국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을 쓰지 않거나 또 마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게끔 고형 형태를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주먹밥도 좋겠고 저도 망둥이 키울 때 많이 했어요. 예, 애가 도구를 잘 안 쓰려고 그러고 죽을 워낙 싫어해서 네, 감자, 고구마 다 으깨서 주먹밥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온갖 야채부터 다 집어넣어서 그것만 먹어도 열량이 어느 정도 영양소가 채워질 수 있게 예, 엄마의 같은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합니다. 예, 어르신 그거 위험한 거니까 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저는 위험한 걸 알아요. 그러나 치매 어르신은 그 물건조차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 손아귀에 들어간 건 절대 나한테 주지 않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르신 손아귀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갖다 놓고 바꿉시다 해야 교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교환이란 단어를 써주는 거죠. 예. 자, 같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렇게 제가 PPT 화면이 허해요. 그죠? 네. 왜냐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를 선생님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예, 이 영상에 예, 화면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틀어놓고 그냥 김 교수가 뭐라고 떠드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영상에 앞에 앉으셔서 제가 이렇게 불러주고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한 템포 정도 멈춰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이게 쌍방 교육이 되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암기가 되고 진짜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을 돕는 방법을 진행할 때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걸 같이 표시하게 합니다. 설거지 바로 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래서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뒀다가 나 밥 안 줘? 이렇게 하고 아예 어르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심 멘트를 해주시고 어르신의 먹고 난 식기를 보여드려서 어르신이 보고 아 그러네 먹었네? 그러면 안 드려도 되고요. 그래도 줘 이렇게 하면 아까 대체식품 같은 걸로 주는 거죠. 또는 식사하시고 나셔서 달력에 먹었다는 표시를 같이 하세요. 나 밥 안 줘? 라고 하면 예 어르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달력을 가지고 와서 어르신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 그렇구나 먹었구나? 그럼 안 드려도 돼요. 그래도 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땐 대체식품으로 제공을 해드리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행동은 수면 장애입니다. 자, 수면 장애 형태는 다양해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형태에서는 2, 3일간 잠을 안 주무시고 계시다가 2, 3일 동안 그냥 정신없이 주무신다든지 또는 낮과 밤이 바뀐다든지 우리가 정상의 수면의 형태는 저녁에 밤이 되면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시고 보통 이제 노인이 되시면 6시간 이상 주무시기 힘드니까 그런 어떤 수면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기본은 첫 번째, 수면의 상태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관찰하셔야 되겠죠. 낮밤이 바뀐 건지, 하루 이틀 주무시다 안 주무시는 건지, 몇 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건지 관찰을 해서 현재 상태를 진단하셔야만 돕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맞은 하루의 일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하시면 됩니다. 일정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은 일정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활동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맞은 일정의 규칙대로 습관화가 되면 그 시간 되면 졸려요. 그 시간 되면 밥을 먹고 제가 늘 말하죠. 몸시계가 작동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몸시계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늘 반복했던 거에 대한 기억의 패턴이 대뇌가 아닌 소뇌로 가기 때문에 치매하신들이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를 규칙적인 습관으로 일정을 만든다면 그럼 분명히 주무시고 일어나는 시간이 깨고 자는 시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하루 일과 안에 휴식 시간과 어떻게 할까요? 집 밖에서의 운동을 포함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일정의 휴식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는 5개 운동이 참 이분들한테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특히나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 집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 에너지 쓸 일이 없어요. 요양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집 밖에 나가셔서 밖의 환경을 보면서 운동의 걷기나 이런 활동을 통하면 에너지가 분산, 방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 중에 초기나 이런 분들 중에서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무조건 가족이 산책을 시켜야지만 밤에 잘 주무십니다 하는 분들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자, 다음은 돕는 방법이에요. 자,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졸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말을 걸어 자극을 줍니다. 깨워달라는 얘기죠. 어르신 피곤하세요? 들어가 주무세요가 아니라 꾸벅꾸벅 낮에 졸고 계시면 말을 걸어 자극을 줘서 깨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낮엔 낮잠을 주무시지 않으셔 밤잠에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오후와 저녁에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술과 같은 음료는 주지 않습니다. 카페인, 술 이런 것도 왜 수면의 질을 방해하니까요. 자, 어르신이 잠에서 깨어나서 외출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양보호사는 무조건 동행해서 갑니다. 어르신이 가자고 해도 지금 우리가 가자고 해도 안 가시는 경우가 많긴데 어르신이 먼저 나가자고 하면 저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함께 나갑니다. 밖의 활동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분명하거든요. 자, 다음은 배회입니다. 자, 배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 배자라는 말이 어정거릴 배? 그렇죠? 어정거리다, 방황하다, 논일다 이런 뜻이고요. 회자도 비슷해요. 머뭇거릴 회, 머뭇거리다,
논일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회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배우실 때 아무 목적지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수업 시간 안에 배회의 모습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읽은 문장 속에서 제일 포인트는 목적지도 없이요. 여러분 보셨죠? 목적지가 있이 걸어가는 분의 걸음걸이와 목적지가 없이 걷는 분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것이 이 배회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럼 우리가 이런 배회를 하는 어르신을 그죠? 만났을 때 기본 원칙으로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되냐? 자, 이분이 초조한 표정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얼른 신호를 알아차리셔야죠. 곧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둬라. 다가올 수도 있구나. 일단은 목적지가 없이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배회됐을 때 밖으로 나가시면 최무서운 실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초조한 표정으로 막 돌아다니면 곧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안전에 대한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고,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어떻게 할까요? 현실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치매가 오시면 또 과거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시면서 초조한 표정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죠. 어디를 자꾸 가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집에 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 뭐 먹으러 가야 된다, 뭐 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예, 어르신 지금 이곳에 계신 곳은 요양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곳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언제까지 계시다가 식사하시고 이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뭐 이런 지금 있는 장소가 시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현실감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을 우리가 돌보실 때 치매 대상자가 활기차게 활동하며 어떻게 할까요? 바쁘게 생활하게 합니다. 활기차게 활동하며 바쁘게 생활. 왜 그럴까요? 바쁘게 생활하시다 보면 배회할 새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뭔가가 막 움직임이 있고 뭔가 프로그램을 참여 이렇게 하시면 배워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기차게 바쁘게 생활하게 하시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배회를 예방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배회 가능성 있는 치매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미리 어떻게 할까요?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는 사전 지문 인식 등록처럼 치매 어르신들도 하실 수 있게 지금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미리 지문인식 등록을 하셔서 어르신 인적사항을 경찰청 정보에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어쨌든 배회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동네 주변이나 이런 지인들을 통해서 가까운 곳에 어르신 인적사항을 좀 알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협조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제 돕는 방법으로 갑니다. 치매 대상자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배회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배회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배회가 사실은 여기예요. 대상자의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 중에서는 신체적 욕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뒤에 나올 말이 어떤 건지 볼까요? 정답인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체적인 욕구. 그 신체적인 욕구 안에 대표적인 건 배가 고프던지 배설에 관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아 찌기실 수도 있고 대소변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 배회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배고픔과 배설 같은 신체적 욕구 해결을 시켜드리면 배회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배회 증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바쁘게 생활하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르신과 같이 그 단순한 일거리를 하다 보면 그런 배회할 수가 없어질 거니까. 자,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배회의 코스를 만들어 둡니다. 우리가 배회 코스, 뭐 엄청난 1코스, 2코스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죠. 집안에서 배회하시는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은 돌아다니시다가 낙상되실까봐. 그래서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주시고 저 안전한 길로 걸어 다니실 수 있게 그걸 우리는 배회 코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출입문이나 현관에는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벨을 달아 출입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벨, 그러니까 소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어르신이 나가면 소리가 울리잖아요. 왜? 밖으로 나가는 배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집에 다시 돌아오시지 못할까봐 밖에서 길을 잃어버리시면 위험한 상황이 닿죠. 그래서 왔다 갔다 현관이나 출입문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어떻게 할까요? 크게 틀어놓지 않으면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상이잖아요. 현실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막 공포스러운 소리, 막 큰 소리 이러면 그게 무서워서 포위당했다, 뭐 도망가야지, 막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집 밖을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둡게, 그렇죠? 또는 뭐 흩어진 옷가지 이런 걸 보고 현실과 가상을 착각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신 어떤 그런 위협적인 걸 느끼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틀어놓지 않고 집안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자,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시면 야간배의 증상을 줄일 수 있어요. 낮 시간에 에너지, 힘을 빼셔서 밤에는 잘 주무시게. 야간배가 더 무서워요,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또 깜깜하기도 하고. 그다음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배회를 하는 경우에는 고양이나 가족만큼 심리적인 안정을 심어줄 수 있는 대화 소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에 대한 걸 줄여줄 수 있고요. 또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라면 어떻게 할까요? 상실하셨으니까 채워드리는 게 좋겠죠?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주고 가족과 다가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뭔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심리적인 거면 그건 친숙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가 두 개로 나눠서 30분 이상 찍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짧게 단시간에 언론 복습하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좀 파트를 30분 단위로 좀 많이 자를 거예요. 최대한 넘지 않게. 지금도 1분 초과했어요. 31분.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항상 이렇게 갑니다. 최고의 암기는 이해를 하는 암기입니다. 암기하는 거가 더 쉽습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왜? 이해를 하시려면 앞뒤를 따져보셔야 돼요. 이유를 자꾸 물으셔야 되니까.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답을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음에 슬라이드로 넘어가시기 전에 뒤에 들어갈 문항의 문장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러면 이것이 치매 어르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저는 항상 이런 목표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시험을 보기 위해, 잘 보기 위해, 만점을 보기 위해 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물론 시험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치매 어르신을 직접 돌봄을 하실 때 이때 뒷말들이 여러분이 잘 생각이 날 수 있는 그 요양보호사를 일하시면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의 개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지만 다시 한번 업로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듣고 같이 공부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